이렇게 바뀌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큰 상관없어요.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고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얘기할게요. 알았죠? 일단 첫 번째 가의 식에서 f의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4분의 파이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걔는 f의 4분의 파이 곱하기 f 4분의 파이일 거고 얘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걸 이용하려면 f 4분의 파이가 뭔지를 알아야 이거 이용할 텐데 f 4분의 파이가 뭔지를 당최 알 수가 없네. 그죠? 프라임 찍혀 있으니까 이제 프라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f 프라임 x는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아마 언제라도 쓸 거예요. 네. 4a 사인 세제곱 x 코사인 x 플러스 b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됐니? 괜찮은 거 같니? 이 나 조건이 참 특이하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본 학생이면 더욱 그럴 텐데 얘를 다 이렇게 변형하고 있을 거 아니야? 대수관계도 나와 있으니까 안 이럴 이유가 딱히 없잖아. 다 이러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나도 이러고 있었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나 조건이 f4분의 파이를 구할 수 있는 조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해서는 f4분의 파이를 구할 수가 없죠. 구할 수가 없잖아. 아니 평균 변화율이 마이보다 크다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를 다음과 같이 써볼게. 똑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니? 괜찮은 거 같니? 괜찮잖아. 그러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해서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함수 fx 더하기 x는 증가함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증가함수냐 감수함수냐 딱히 이거보다는 이게 1대1 함수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잘 보라고 하고 싶어 버리네. 자, f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냐면 이 함수에다가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얘를 gx라고 할게요. 알았죠? gx의 x자리에 뭘 대입할 거냐면 f4분의 파이를 넣을 거예요. 그럼 g의 f4분의 파이는 f의 f4분의 파이 더하기 f4분의 파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f의 4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4분의 파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f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될 거야. 괜찮은 거 같니? 괜찮은 거 같잖아? 그런데 얘를 다시 써보면
g의 4분의 파이지. 근데 gx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랑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f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 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느낌적인 느낌으로 왠지 f 4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일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잖아. 그제?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얘를 보고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f 프라임 4분의 파이의 제곱이 1이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f 프라임 4분의 파이는 얼마다? 1이야 됩니다. 마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마이보다 크다. 이것도 의미가 있긴 있어. 없진 않아, 그제? 평균면들이 마이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미분계수도 마이보다 클 거 아니야. 맞잖아. 그제? 게다가 gx가 증가함수인데 x가 증가함수라서 fx도 증가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1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 푼 거야 사실은. 이거 두 개가 있잖아 어차피. 그러면 f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다. 그리고 f 프라임 4분의 파이는 1이다. 이걸 이용하시면 a 값과 b 값이 나올 거예요. 뭐 쉽게 나오진 않는데 계산은 제가 안 할게요. 네, 대입하시면 a는 2-파이, b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건 해보세요. 두 개 더한 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알았니?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찾는 이 과정이 너무 독특해 사실은. 그지? 왜냐면 100% 이래놓고 이제 못 풀거든. 우리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답이 안 나와. 기울기까지 다 변형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함수의 1대1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이 문제의 독특한 지점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거 어려운 문제야. 다들 저렇게 바꾸고 있을 거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잖아. 그래서 맞아 안 맞아? 이제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기를 문제를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었지 않니 얘들아? 그치? 이러면 뭐 더 어려워지지. 왜냐면 이걸 처음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x1-x2가 음수이기 때문에 2분의 x1-x2가 x1-x보다 커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얘다 가지고 푸는 거야 또 다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더 어렵게 만들어놨냐고 짜증나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예. 알아보겠니?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고쳐놨다. 뭐 때문에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고쳐놨어요. 더 어렵게. 그냥 더 어려우라고 고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그냥 더 어려우라고 고친 건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생각을 하기가 더 힘들잖아 이제. 더 힘들잖아. 그지? 그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학생이고 실전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면 전 그냥 F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라고 하고 풀 거예요. 안 푸는 것보다 낫잖아. 그지? 예. 저게 4분의 파이야 어차피 저게 유의미한 어떤 형태로 풀릴 거 아니냐고. 실제 시험이라면.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완벽한 어떤 논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이 대한민국의 수학시험의 현실에서. 적당한 이러지 않을까가 여러분들 오히려 더 명문대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 보이죠? 네. 이걸 좀 해보셨으면 싶어서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준 거고요. 쉽게. 야, 니네 반만 오면 자꾸 꺼져. 누구야? 누가 자꾸 전자 발산해서 끄는 거야? 누가 이런 솜씨가 있지? 오늘 진짜 하루 종일 괜찮았거든? 이상하네. 퇴근하고 싶은 건가? 반만 되면? 15번. 매개변수 t로 나타나는 함수 x, y가 쟤를 지난다요. 9분의 2, 9분의 16을 지난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a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 감사해요.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코사인 제곱 t가 9분의 2가 되게 하는 t가 존재할 거 아니야. 이때는 당연히 1 플러스 a 사인 4제곱 t는 9분의 16이 되게끔 하겠지. 그런데 코사인 제곱이 9분의 2니까 여기를 사인 제곱 t는 얼마라고 볼 수 있지? 9분의 7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사인 제곱 t를 대입하면 1 더하기 81분의 49a는 9분의 16이란 얘기니까 a가 7분의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점은 a를 구하라고 준 겁니다. 자, a를 구했고요. 그래프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매개화 된 곡선에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 속어를 시도하기는 부담스럽죠. 예. y를 x에 대해 미분하면 7분의 9 곱하기 4사인 세제곱 t 코사인 t입니다. x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t 사인 t입니다. 그러니까 dy dx는 어차피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7분의 9, 7분의 18 하고 사인 제곱 t 이게 되죠. 근데 이때 기울기니까 어차피 사인 제곱 t는 9분의 7인 상태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7분의 18이다. 별것도 아닌 문제였고요. 그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매개변수 t로 나타낸 함수가 있고요. fnt가 뭐냐면 이제 매개화된 곡선의 미분입니다. 그럼 매개화된 곡선의 미분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y를 t에 대해 미분하면 1 더하기 3t 더하기 5t의 제곱 해서 2n-1 t의 n-1 제곱일 겁니다. x를 t에 대해 미분하면 1 더하기 2t 더하기 3t의 제곱 더하기 nt의 n-1 제곱일 거고요. 그죠? 예. 그럼 일단 분수만 이렇게 쳤다고 생각하면 이게 fnt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fnt는 t가 1로 접근할 때 fnt가 gn이다. 이거 확정값이기 때문에 gn이 그냥 나오죠. gn은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n-1이니까 홀수의 제곱 n제곱 맞죠? 네. n제곱이고 n 플러스 1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n 더하기 1분의 2n입니다. 답이 2여야 되는데? dx dy예요? dy dx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죠? 분모문제 반대로. 그러니까 분모문제 반대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거 dy dx인 줄 알았어요. 답 거꾸로 쓸게요. 이걸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침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꺼졌거든? 단
답 2분의 쓸게요. 이게 제가 반대로 읽어서 답이 반대로 나온 거예요. 알았죠? 네. 18번.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0,2이고 반지름이 1인 원 C가 있고 이 원 위에 점 P가 0,3의 위치에 있다. Y는 3에 접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 좋습니다. 점 P의 원래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어차피 이만큼 원의 중심이 이동한 거는 T 더해서 처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내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원의 중심이 있으면 시초선은 이쪽이잖아. 여기서 회전한 거니까 여기까지 회전한 거지. 그리고 이 각도가 지금 T잖아. 왜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 길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중심각이. 이 호의 길이가 결국은 이 길이랑 같은 거잖아. 아직 구름만큼 이동했을 거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구름만큼 이동할 거 아니야. 안 미끄러지니까. 그러면 여기 좌표는 뭐라고 써야겠니, 연수야? 코사인. 지금 사실 Y축 방향이 시초선에 좀 주의하세요. 그럼 X좌표에 누가 관계하겠어요? 사인이 관계하겠죠. 내 말 듣고 있나? 아니 보통 시초선이 여기잖아, 여기. 근데 이쪽 방향이라고. 근데 좌표를 쓸 때는 저기 시초선을 못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좌표를 통합하고 싶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봐봐. 아니 원래 시초선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으로 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할 거면 여기 각도가 t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 각도를 2분의 파이 플러스 t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동의하겠니? 그럼 p의 좌표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니? p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 컴마 그 다음에 2 원래 2는 여기 있으니까 0,2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2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 얘를 풀면 t 마이너스 사인 t 더하기 2 플러스 코사인 t가 됩니다. 전 처음에 그냥 이쪽을 시초선을 보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쪽을 X축이라고 잠깐 생각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X축과 Y축 방향이 바뀐 상태잖아 지금. 그러니까 현재 좌표 평면에서 X좌표와 관계하는 것은 사인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감소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2 sin t. 그래서 t sin t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Y좌표랑 관계하는 건 코사인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2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하지마. 그냥 항상 방금 쌤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 여기를 시초선을 보고 그럼 각도만 바꿔주면 되거든. 하나도 안 헷갈려. 이건 삼각함수 정의에서 맨날 하던 거잖아. 그냥 그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이해하겠죠? 예. 어차피 이거 쓰는 게 안 돼서 문제 못 푸는 거잖아. 썼으면 문제 바로 푸는 거죠. Y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마이너스 sin t. 그리고 X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1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래서 Y를 X에 대해 미분하면 T에다가 뭐 넣는 거니까? 3분의 2파이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죠? 예.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네. 21번 볼게요. 길이가 30m인 사다리가 벽에 걸쳐 있고 사다리와 지면이 만나는 지점을 Q, 사다리와 벽면이 만나는 지점을 R, QR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가령 여기를 A,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OQ를 A라고 했으니까. 그럼 OR은 0,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P는 내분점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니? 3분의 2A, 3분의 1B라고 볼 수 있니? 맞아 안 맞아? 너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점 P의 자치를 구하고 싶어. 자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는 거지, 윤지? 없다. 자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는 거야, 형사? 고마워. 자치를 구한다는 것은 동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표랑 이 좌표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식으로 쓰세요. 이게 자치의 방정식이에요. 제가 자치 구하는 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지. 연수, 자치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얘기해봐. 정점. 그럼 뭐야? 그럼 뭐냐고? 뭐냐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해. 자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얘기하는데 두 가지도 기억 못해. 고1 때부터 하던 얘기를. 첫 번째,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을 직접 구한다. 두 번째,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 구한다. 니네가 아는 자치가 뭔데? 니네가 아는 자치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30의 제곱이라는 사실이야. 그지 않아? 너네는 얘를 x라고 잡을 거고 얘를 y라고 잡고 x와의 관계를 밝히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근데 니네가 아는 건 a와 b의 관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저걸 a에 대해서 다시 쓰시라고요. 그럼 a는 뭐예요? 2분의 3x죠. b는 뭐고? 3y고요. 그럼 얘가 진짜 a고 얘가 진짜 b니까 여기 a, b에 대입하면 그대로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9x의 제곱 더하기 9y의 제곱은 900이겠지 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y의 제곱은 400이겠지.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렵나? 이게 어려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얘기가 그렇게 어렵나? XY 좌표의 관계를 직접 구한다. 1번. 2번.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 구한다. 2번. 이게 다라니까? 이걸 제외하고 니네가 자치를 구하는 문제 없어. 이걸로 다 구할 수 있어. 감사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 하려면 미분합니다. 2x 더하기 8y dy dx는 0이죠. 기울기는 x에다가 12 넣고 y에다가 뭐 넣으라는 얘기예요? 8 넣으라는 얘기예요. dy d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만 써보면 뭐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8분의 12 2분의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뭐 틀리고 있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응? 자체 방정식 못 구해가지고 문제를 틀리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고3이? 그래가지고 자취할 수 있겠어? 서울도 대학을 가야 자취를 하지. 23번 보겠습니다. 네, 다녀와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의 역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나 조건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진짜 성질 난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나 조건은 뭐라고 이유가 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너 도대체 뭔 불만인데? 나 조건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연수? 프라임. 얘기해봐. 미분하세요. 미분을 하라고요 나한테 지금? F3이 1이죠. 이거 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은데요. 어때요? 아니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역수관계잖아. 그럼 최대였던 상황은 최소가 되는 거지. 답답하네. 야,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여기가 y는 x야. 알았니? 알았어? 아주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원점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 원점에서 뭐 이렇게 교차한 함수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gx는 어떻게 생겼겠냐? 선대칭이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냐고. 맞아? 이때 fx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은 일부러 내가 이 위치를 잡은 건데 약간 변곡점이 되게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해가 되잖아. 여기 선대칭 해야 되는데 거지 같다. 그림 완전 발그림인데? 몰라. 내가 원하는 건 한 이 정도였어요. 알았죠? 네. 우겨지지가 않네. 우겨볼게 이 정도로. 알았지?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이잖아. 근데 얘는 똑같이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이네? 그지? 저건 최소값이잖아.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가 뒤집힌다고. 왜냐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 이런데 그으면 더 큰 거 나오잖아. 저때가 최소값이라고. 근데 얘는 이때가 최대값이지 이런데 접선 그거보다 더 작은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대응점의 위치에서요. 저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그려볼까요? 뭐 못할 것도 없지. 3,1 지난다고 했잖아 fx가. 그럼 3,1이면 뭐 이런 데 있다고 할게. 여기 이제 건너편에 누가 있겠어? 1,3이 있겠지. gx는 저거 지나가야 되니까. 그치? 엄마 이해되죠? 예. g'x는 x는 1에서 최대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도 되잖아. 이렇게 지금 뭘 그린 거냐면 gx를 그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fx는 이런 식으로 못생겼다. 제 말 아시죠?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얘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의 위치였다라고 하면 얘 입장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의 위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쪽은 다 커지니까 다 커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이 관계를 아직도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석 못하면 안 되겠네. 먼저 보자마자 f'x는 x는 3에서 최소값 4를 갖는구나 그냥 바로 알아야죠. 납득되시죠? 그래프의 선대칭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만 알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f'x가 여기 1 나와 있으니까 3 x-3의 제곱 더하기 4잖아. f'이 7이지 뭐. 개쉬운 문제 3참수 비교는 2참수인데 2참수의 꼭지점 알려준 거야 지금.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그래서 아까 제가 손으로 그렸던 그 그림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로 문제를 풀 거 아니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내 말에 반응을 하나? 넘어간다고 하면 얘가 너무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뭘까 도대체? 알 수가 없네. 26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그 역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 더하기 g1이 2다. 0으로 접근한다고? 재밌네. 꼴 판단해볼까? 주어진 중요한 조건은 극한이니까. 맞아요? 예. 0분의 0꼴이냐 이거? 님들 0분의 0꼴이지. 왜냐면 얘는 확실히 0이 되잖아. 그럼 선생님 얘가 0이 안 되더라도 얘만 0이 되고 얘가 0이 안 되면 극한 1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된다며 네 말대로 하면 그러면 G0이 0인 거잖아. 그러면 F0도 0인 거잖아. 근데 왜 얘는 0이 안 된대? 아, 모두가 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모두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모두가 0이 된 상황이다. 0분의 0걸 어떻게 해석하지, 연수? 0 되는 수를 그래, 0으로 못 가게 하면 되잖아, 그지? x 때문에 0으로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0으로 못 가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극한을 분모 분자를 0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시도할게요. 좋은 얘기였죠? 잘했어요. 네. 그럼 x분의 fx 더하기 1분의 x분의 fx 더하기 x분의 gx가 될 텐데 이 극한 여전히 1이어야 되죠. 많이 안 많이 친구들? 그런 것 같죠? 근데 이 극한을 구해보면 실제로 우린 이제 F0은 G0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거든. 아까 0분의 0꼴이 때문에. 그럼 얘가 뜻하는 건 F'0이고 얘가 뜻하는 건 G'0이고 얘가 뜻하는 건 F'0인 거니까 너네는 F'0 더하기 G'0이 F'0 더하기 1 하고 같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얘 없어지니까 G'0이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실제로 G'0이 1이면 F'0도 1이어야 되지 않나? 1 아니어도 상관없나 이거는? 이건 상관없는 것 같네. 그냥 없어지니까. 그런 것 같죠? 네. 아니에요. F0이 0을, 이거 F0이 0, G0이 0을 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F'0도 1이어야 돼요. 0,0이 fx와 gx가 공유하는 점이라고. 근데 gx의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면 그 yx에 특징시켜봐야 1이잖아. 그러니까 fx의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여전히 1이어야 된다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f0이 0이고 f'0이 1이면 선생님이 식 어떻게 쓰지, 연수야? 나 좀 그만 불러 이 새끼야. 그래. 일단 x의 제곱, 그지? 그 다음에 ax의 제곱, 그 다음에 안 써요. 안 써요? x까지 써야지. 아니 f'0이 1인데 막 x까지 써야지. 뭘 안 써? 그럼 되게 산데했어. 왜 안 쓰는데? 써야지. 자, 여기서 f1 구해보시면 a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g1은 마이너스 a여야 합니다. 왜냐면 f1과 g1 더하면 2 됐거든. 그죠? 근데 g1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은 f 마이너스 a가 1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f-a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a거든요. 이게 1이어야 돼서 a는 마일이죠. 그러면 fx가 확정입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예요. 얘네 뭐 구하고 싶다고? g'6? 역함수의 독립변수는 원함수의 종속변수죠. 저게 언제 6됩니까? 2일 때요. 그럼 얘는 2,6을 지나죠. 나만 지나니? 이제 그럼 G'6은 F'2분의 1이죠. 역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9,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신스럽네요, 문제가. 내신에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죠.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 고쳐져 있죠. 여기 4 곱해져 있고 여기는 12도 고쳐져 있죠. 안 고쳐져 있다고? 고쳐져 있는 학생? 고쳐져 있지? 쟤 언제 산 거야? 이게 문제 오류 있어서요. 문제 고쳐졌어요. 오류가 있어서 못 풀었네. 실력은 충분했으나 그지?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2,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2를 집어넣어 보면 2배의 2a 더하기 b 이게 4여야 되죠. 어차피 ln은 0되니까. 그러면 2a 더하기 b는 2다. 됐죠? 역함수는 g의 2x이다. 바로 쓰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있잖아. gx는 8,2를 지나거든. 동의하겠니? 고마워. 왜냐면 fx가 2,4를 지나잖아.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4,2를 지나야 되거든. gx가 8,2를 지나야 gx가 4,2를 지나지. 어려운 말이냐? 어려운 말 아니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항등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g2x는 뭐한 함수지? 윤지 얘기해봐. gx 가지고 뭐한 함수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축소한 거야. 2분의 1배 축소한 애가 뭘 지나? 4,2를 지나. 그럼 축소제는 뭘 지나? 8,2를 지나겠지.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풀이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 f의 g의 2fx 저게 역함수 했으니까 x에 fx를 넣으면 얘가 항등함수인 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x에 2 넣어봐. 그럼 g2f2는 2예요. 그래 f2가 뭐래? 4요. 그러니까 G8은 2야. 이러면 이게 어떻게 야 그냥 이게 나온다는 건 알겠지만 이 과정이 딱히 이해되는 느낌은 아니지 않아? 이해가 쏙쏙 된다고? 근데 아무튼 역함수 문제를 풀 때 방금 쌤이 한 것처럼 뭔가 잘 못하겠잖아. 복잡하게 꼬아놔가지고.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이다. 저 식을 이용하시면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가오가 안 살잖아. 가오가 fx가 2,4를 지난다. 역함수가 4,1을 지난다. g8은 2구만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여튼 그러하다.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이걸 복잡하게 꼬면 사실 나도 좀 어렵긴 하거든. 나도 좀 어려워. 이 위에를 이걸 안 쓰고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쳐. 그럼 안 쓰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좀 안 쓰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잖아. 감사합니다. 근데 쉬워 보이지가 않죠?
귀여워 보이지가 않잖아. 그지? 이거를 다이렉트로 가려면 저식 이용 안 하고 다이렉트로 가려면 내 생각에 저식의 원래 모양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8G 8분의 1인 거죠. 아니다. 1 곱한 거니까 1 곱한 거니까 2죠. 2집 8분의 1인 거죠. 그래 보입니까? 그리고 f 프라임 x는 4다. 이걸 생각하면 다이렉트 푼 겁니다. 어렵네. 어렵죠?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면 제가 하는 짓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좀 간단한 데까지는 해보고 정 안 되면 식 가지고 푸는 건데 일단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은 해보긴 할게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이해 안 되면 우리 그냥 식 써서 풀 거야. 알겠지? 예. 자, fx랑 g2x가 역함수 관계를 했잖아. 그지? 근데 지금 g2x에 x자리에 fx를 넣었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의 독립변수는 원함수의 종속변수고 원함수의 종속변수는 fx니까 x, fx라는 점을 생각한 거야. 그걸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원래 이제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2g 프라임 2x라고 써야 맞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f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역함수에다 fx 집어넣었으니까 원함수에다 fx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역함수의 미분의 1이니까 뭐가 돼야 돼? f 프라임 x분의 1이 돼야 돼. 근데 걔가 얘랑 같다는 거야. 근데 g8이 2잖아. 그래서 f 프라임 x가 4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졸라 어려운데 선생님 알아요. 졸라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거 마스터키 가지고 해보자고. 아까 내가 이 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봤을 때 역함수 이해도가 낮으면 이 식은 거의 구세주 수준이야. 그냥 이 식만 잘 이용하면 다 나온단 말이야. 봐봐. 이 식의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 볼게. 그러면 2 곱하기 g 프라임 2fx 곱하기 f 프라임 x는 뭐야? 1이잖아. 이해하겠니 친구들아? 근데 여기만 지금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g 프라임 2fx를 써보면 2f 프라임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gh 2였으니까 여기는 사실 얼마냐면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4다. 아까 쌤이 한 거하고 똑같은 결론인데 진짜 뇌 빼고 나오잖아. 그냥 계산만 하면 나온다고. 원래 함수 역함수가 무슨 관계인지 생각도 안 해도 그냥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이 되게 중요한 식이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fx를 집어넣어 보면 f 프라임 x가 뭐냐면 얘 미분하면 되잖아. ax 더하기 b 그리고
ax 그리고 x-1분의 1이야. 이게 4 되는 거 찾고 싶은 거지. f'x가 4 되는 x를 찾고 싶다는 건. 그지? 이건 어차피 이제 얘 정리하고 2ax라고 써도 되겠지. 그러면 2ax x-1 더하기 bx-1 더하기 1은 4 곱하기 x-1이라고 볼 수 있고, 단 x는 1보다 크다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로그의 진수 조건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로그가 없어진 상태니까. 됐니? 안타깝게도 x-를 약분할 수가 없네요. 1이 x-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네, 전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2ax의 제곱 1차 항은 뭐예요? 2a 그리고 이렇게네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b 플러스 5냐? 그지? 이렇게 해요. 모든 실근의 합이 12라고 했으니까 근계수에서 2a분의 잠깐만 저 관계식 먼저 쓰자. 여기서 b는 뭐냐면 2-2a거든. 마이너스 b는 2a-2니까 여기를 4a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지. 그럼 근계수의 두 근의 합은 2a분의 4a 더하기 2야. 이게 지금 12라는 얘기잖아. 이해하겠죠? 예. A 얼마야 그러면? A 얼마냐고. 얼마? 10분의 1. A 10분의 1 나와. 그리고 B는 5분의 9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답은 뭐 18인가? 물론 뭐 여기서 1보다 크다에 대한 검증을 해봐야 돼서 A에다 B 집어넣어가지고 2차 방정식 실근이 진짜 1보다 큰지 확인해보는 과정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안 크면 어떻게 할 거야? 답 안 나올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안 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답을 구하는 과정이 이거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x가 1보다 크다는 생각하는 게 맞고, 문제에 따라서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틀려 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못 풀지 않았나 싶고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